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이제 미국 CPI 발표 지수를 앞두고 좀 그냥 파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리스크를 조금 최소화하자라는 투자 심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속상하죠. 네. 오늘처럼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때 좀 지수가 오르거나 종목들이 올라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이제 지수가 내릴 때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매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지만 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첫 거래일 그리고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CPI 지수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본 게임은 사실은 이제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보면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종목들을 그나마 좀 사는가를 지켜봤더니 오늘 정말 안 사더라고요. 네, 거의 다 팔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 건설주, 대우건설과 현대건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리오프닝, 계속해서 또 리오프닝 종목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은 아난티, 파라다이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현대, 로템, SM, 오랜만에 웹젠 같은 이런 또 성장주 그쵸.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수급 동향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SK 디스커버리와 롯데케미칼이 만났습니다. 정유화학 업종인데요. SK 디스커버리는 SK 케미칼이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그쵸. 어떻게 보면 지주격인 회사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화학 섹터 혹은 뭐 SK 디스커버리는 전통적인 정유화학이라고 좀 보기엔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 회사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뭐 SK 디스커버리의 주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화학주들뿐만이 아니고요. 정유화 이제 통틀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 쪽에서는 아무래도 정제 마진 상승을 하면서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전통적인 정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이어서 롯데케미칼, 뭐 효성화 이런 이제 이 화학주들까지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두 기업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앞서 우리가 짚어주었다시피 웹젠, 네. 그렇죠? 네오위치 이러한 또 중소형 혹은 성장주, 게임주들 이러한 쪽을 좀 좋아하시는 상황인데 그래도 시장 지수 대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두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S-오일,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SK 디스커버리와 롯데케미칼의 흐름이 좋습니다. 과연 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승자는 누가 될지 첫 번째 라운드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SK 디스커버리를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주격이어서 뭐 여러 가지를 영위하니까 그런 걸까요? 일단 지금은 여기저기에 발을 좀 담고 두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섹터가 어느 업종이 언제 강할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신재생 에너지 하면 전기, 수소, 태양광, 원전, 해상풍력 이렇게 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5개가 동시에 좋은가요? 아니죠. 태양광이 강하면 해상풍력과 원전이 쉬어가고 또 원전이 강하면 또 태양광이 쉬어가고 그렇게 이제 같은 섹터 안에서 굉장히 돌아가는 이 순환매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저는 SK 디스커버리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금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지주사격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사실 롯데케미칼이 변동성적인 측면으로는 더 강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는 SK 디스커버리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 시장에서 부각되는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화학 쪽 그리고 가스 쪽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이 회사의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자회사 SK 에코플랜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결국엔 향후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될 수 있는 미래 산업 당연히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 친환경 사업을 필두로 내년에 또 IPO까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이제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익을 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내렸습니다. 뭐 지수도 그렇지만 기업들의 주가의 가치 또한 많이 내렸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지수가 올라가고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러한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일단 현재 위치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거래량도 좀 풍부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디스커버리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거래량도 풍부하고 지금 네. 가격대 뭐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 잡아볼까요? 메리트가 있죠. 사실은 어제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좀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템포 조금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두 번에 나눠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종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2차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저는 1차적으로는 5만 원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만약 여기서 밀렸을 경우에는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손절선을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리는데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버티시지 마시고 네. 일단 매도를 하시고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디스커버리 목표가는 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분할 매수. 혹시나 조정이 나오면 한 번 더 분할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롯데칠성과 아모레퍼시픽이 만났습니다. 리오프닝 섹터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계속해서 뭐 오늘 아까 저희 수급 동향에서도 아난티 파라다이스와 같은 지금 뭐 리오프닝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지금 또 공략해봐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는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했을 때 동시에 많은 섹터가 같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항공, 면세,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종목별로의 좀 차별화가 나타납니다. 같은 리오프닝이라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보면 이 카지노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이 지금 선두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호텔 리조트를 좀 가지고 있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로 좀 엮여 있었던 상황인데 금강산의 자산은 이제 소각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는 아난티는 남북 경협 테마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지극히 실적으로만 평가를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롯데칠성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도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다. 롯데칠성은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놀러 나와서 많이 마실 거고,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은 뭐 당연히 뭐 여행 가게 되면 면세점에서 많이 구매할 거고, 그런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잘 골라야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익숙한 이 두 종목이지만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롯데칠성과 아모레퍼시픽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도 또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김태성 팀장님이 가려오신 종목의 옥석은 어떤 종목을 손을 들어주실지 두 번째 라운드 승자도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마셔야죠. 그렇죠. 마셔야 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 가게를 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음주를 좀 많이 즐기고 계시고, 또 요새 이제 주말에 한강 근처에 또 가보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나와서 주류를 좀 즐기시는데, 당연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롯데칠성이 만드는 제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합니다. 정말 당연한데 거기 이제 한 가지 또 추가를 해보자면 최근에 이 화물연대 파업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하이트진로 쪽은 지금 이 화물연대 파업에 어느 정도의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대신에 반면에 롯데칠성은 이 파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 롯데칠성의 판매 증가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심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퍼지고 있다라고 좀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소비는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증가하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판가를
인상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효과를 이 롯데칠성이 저는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은 화장품주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 심리상. 제가 이제 롯데칠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만 아모레퍼시픽도 좀 짚어드리면 최근에 뭐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고 한국화장품이라든지 뭐 신세계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으로 강했던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중국에서의 지금 판매가 그리 지금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리오프닝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예전만큼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지 못해서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 조금은 더 여행주가 혹은 조금은 더 항공주가 조금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야 그때 이제 저는 화장품주들이 좀 빛을 발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계절적인 수요에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롯데칠성의 한 표를 오늘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롯데칠성의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오늘은 또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소폭 약보합권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래도 정말 탄탄한 거죠. 그래요. 그래도 정말 탄탄하기 때문에 1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목표가 22만 원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롯데칠성도요. 굉장히 이제 이 움직임이 좀 둔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천천히 이번 여름에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칠성 목표가 2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7만 원입니다. 가격 전략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롯데칠성이었고요.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활발했었던 섹터인 것 같아요. 네, 활발했었던 섹터이고 앞으로도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섹터. 거기서 하나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가는 종목들만 더 가고 뭐 가는 섹터만 더 가는 그렇죠. 그런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잘 가지만 뭐 다음 주 흐름도 기대되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DY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 네, 오늘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정말 힘이 약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것은 그나마 현대차와 기아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엔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키워드는 친환경차죠. 전기차 혹은 수소차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붙여서 최근에 이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DY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업종에 좀 진출이 되어 있어요. DY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DY 파워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굴삭기 쪽 이쪽을 이제 진출하고 있고 또 DY 오토라 그래서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진성 TEC 혹은 두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의 최근에 매출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굴삭기 사업 쪽을 하고 있는 DY 파워 쪽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전장 사업 부품은 당연히 친환경차라든지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DY 오토 또한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포괄하고 있는 DY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과 전기차 핵심 수혜주로 DY를 꼽아주셨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실게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다가 그러네요. 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어요. 이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저는 매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10,000원이라는 가격대의 매물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만 돌파하게 되면 저는 목표가 12,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 그리고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으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DY였고요.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